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식 종목은 금양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진짜 미친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 800%짜리인데 뭐 물론 우리 옛날에 코로나 붐 때 막 신풍지가 2, 3,000% 가고 막 그런 거에 비교할 바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800%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건데 확실히 이런 게 좀 나와줘야 시장 분위기를 조금 살려주는 데 한몫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찍을 게 많으니까 그래서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는데 얘가 7월 달서부터 움직인 게 보면은 살펴볼게요. 이 증시가 이게 지금 제가 좀 찍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사실 다시 찍고 있어서 이미 그려놓은 건데 이때부터 꺾이면서 이 증시 자체가 좀 더 꺾이면서 횡보 파동으로 가기 시작하는 시점에 조금 더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돋보였던 경향이 있는데 지금 오늘은 좀 어떤가요? 오늘은 약간 꼬리가 길어지면서 지금 거래량이 좀 실렸어요. 약간 좀 알싸한 기분 좀 이제 들죠. 이제 약간 돌파해줬으면은 뭐 더 좋았겠지만은 이제 약간 조금 슬슬 불안하다는 생각은 누구나 좀 들 수 있는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급등주는 좀 자주 다뤄드리긴 했었는데 교육 영상 쪽으로 많이 그 재생목에 보면 있으니까 급등주 다뤘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먼저 보셔도 되는데 우선 뭐 따끈따끈하게 이걸로 설명을 드리면 급등주들은 절대 뚫리면 안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절대로 간단한 거지만 예상외로 이런 것들을 잘 안 보고 잘 안 지키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금양이 진짜 꺾이기 시작하면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구간들은 어디가 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 각각 대처 방식들은 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좀 진입가별로 나눠서 그것도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 거고 사실 이렇게 금양같이 움직인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또 얘기 드릴 게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이따가 제가 기술적 분석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 우선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좀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우선 얘가 올라간 이유는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또 믿고 가는 테마가 뭐가 있어요? 2차전지가 있죠. 2차전지 이걸로 엮여가지고 움직인 거예요. 역시 그냥 믿고 가는 테마다. 제가 봤을 땐 최소한 24년도까지는 2차전지는 계속 먹힐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선별이 돼가지고 한 2030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쨌든 향후 제가 봤을 땐 5년에서 10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2차전지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다분한 그런 테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양도 이거랑 엮여서 움직인 겁니다. 뭐 과거에 처음 시작했던 이 시작 구간에서는 테슬라가 이제 호실적 영향을 받으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던 이런 시점이었었고 뭐 매출액 20% 늘고 뭐 영업이익 50% 늘고 막 이러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 반영을 받으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간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이 양해각서를 좀 체결한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탄력을 더 받으면서 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대박적이었던 이슈가 뭐 대박이 아니었으면 이 정도로 갈 이유가 없었겠죠. 좀 대박이었던 이슈가 뭐냐면은 뭐 이미들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겠지만 이 리튬, 이 2차 전지에서 가장 핵심 원료가 뭐예요? 지금까지는 리튬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리튬이에요. 리튬인데 이 리튬이 대량 이 매장이 좀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이 마노노 강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노노 강산 이름이 조금 어렵네요. 뭐 뭔가 쉬우면서 어려워요. 뭔가 좀 발음하기가. 어쨌든 마노노 광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개발과 관련해서 자원개발 기업과 양해각서를 좀 체결한 것들이 좀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면서 금양이 그래서 추가적인 부각을 받으면서 미친 듯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노노 광산 발음이 안 되지. 마노노 광산에서 금양이 이번에 이 양해각서 체결하고 광산 지분의 60% 이상을 확보를 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야 리튬 이거 진짜 이 정도면 미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더 추가적인 슈팅을 보내준 거고 이 전기차 배터리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리튬 배터리를 쓰고 있으니까 이 리튬이 아주 필수 요소란 말이에요. 필수 요소인데 이 리튬이 1톤당 얼마냐면 1억 원이 넘어요. 근데 원자재 값이 요즘 또 최근에 계속 올랐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반영이 되니까 완전히 그냥 미쳐 날뛰는 이런 것들을 완성시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 올라왔었던 흐름 자체는 이렇게 우선 좀 보시면 되고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부산시랑 이 8천억 원 가량의 투자 또 양해각서 체결 소식까지 좀 같이 더해지게 되면서 약간 좀 크게 또 다시 한번 올라와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1월달에서부터는 올해 1월달에 이제 와가지고는 요 때부터는 요 부산시랑 8천억 원 가량 투자 MOU 체결 소식 때문에 움직인 거다라고까지 보시면서 정리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런 거 보면은 진짜 2차전지가 확실히 2차전지 관련주들이 하나 제대로 잡으면 대박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 금양이 제가 아까 얘기하려다 만 게 있어요. 뭐냐면
물론 높아심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진입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진짜로 그냥 남한테 돈 퍼주겠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들어가는 건 남한테 그냥 돈 줄게요. 그냥 기부할게요. 이 소리예요. 지금 들어가는 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급등을 만들어 놓은 종목들이 이 급등을 만든 종목들이 보통 개판인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엄청 개판인 종목들이 많은데 이렇게 금양같이 이렇게 치면서 올렸는데 재무가 멀쩡한 애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 그냥 일반적인 수급으로 끌어올린 게 아니라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끌어올린 애예요. 제가 뭐 펀더멘탈 바탕으로 끌어올린 애들 중에 기본적으로 HMM은 자주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밀리겠죠. 왜냐하면 저평가 구간에서 고평가 구간으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저평가를 찍긴 찍어야 돼요. 찍어야 되는데 다른 애들 보면은 이렇게 큰 산을 만들어 놓잖아요.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죠. 500%에서 1000% 이상 쐈던 종목들은 끝이 안 좋은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까지 올려놨던 종목들이 볼장 다 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질질 세다가 뭐 거리 정지되거나 이상하게 가는 경우들이 워낙 많으니까 순식간에 500% 1000% 쐈던 종목들은 되도록 보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금양은 조금 예외예요. 이런 종목은 조금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무 상태가 딱 보면은 좋은 애들이랑 안 좋은 애들이 갈릴 수밖에 없는데 얘는 누가 봐도 좋잖아요. 지금 매출액도 계속 증가추이 보이면서 뭔가 회사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죠.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흑전해주면서 계속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시적인 수급과 테마만 가지고 올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바탕이 되어 있다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가 터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무너지지만 않는 이상은 다른 종목들처럼 고꾸라져 가지고 이상하게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자리만 잡고 저평가 영역만 넘어가면 또 다시 노렸을 때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유보율, 부채비율, 이자보율 다 괜찮네요. 다 괜찮고 올해는 또 어떤가 봅시다. 올해는 올해도 괜찮네. 9월달 기준으로 이미 작년이랑 좀 비슷하게 매출액은 나왔고 영업이익은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 같죠. 이게 9월달 기준이니까. 그러고 당기순이익은 약간 아쉽기는 한데 올해도 이 정도를 유지를 해줬다라는 데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 뭐 이 정도면 오케이. 이 정도면 그래도 깔끔한 편이다. 별도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좋네. 진짜 별도로 켜서 볼 걸 그랬네. 뭐 어찌되었든 별도로 봤을 때도 깔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파동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중에 셀트리온,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슈팅을 보내도 지금 뭐 파동이 이만큼 만든다고요. 지금 만들었어요. 이만큼 만든 거랑 비슷해. 2017년도 16년도에 제약바이오 때 실내젠이랑 이 셀트리온이랑 두 개가 파동을 만들면서 막 제약바이오 이제 왕으로 거듭나면서 미친 상승을 뽑고 나도 신라젠은 제가 내실을 항상 보여드리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건 재무가 못 받아줘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우상향 곡선을 하면서 셀트리온 같이 재무 이렇게 바탕이 되는 애들은 안 무너진다고요. 이게 물론 폭은 커요. 왜냐하면 이 파동을 타고 가면서 이 중간값이 이 정도고 고평가 영역 갔으면 분명히 저평가에 찍고 다시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10만 원짜리가 또 다시 한번 30만 원까지 보내준다고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에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도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평가 영역만 좀 완성을 잘 시켜주고 나면은 그런 구간에서부터는 다시 한번 공략 자리를 좀 노려봤을 때 약간 한 번씩 해서 이제 올려줬었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올라갈 때도 강력하게 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평가 영역이 오면은 이런 것들은 그냥 버리는 종목이 아니라 또 볼만하다라고 좀 보시면서 재무적인 부분, 이슈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딱 봤을 때 평균 곡선을 그려봅시다. 지금 얘 우상향 곡선이에요. 이런 우상향 곡선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저평가랑 고평가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게 사실 그림이 좋아요. 항상 이렇게 크게 터지는 그림들은 미리 상승각을 만들어 놓고 터트려요. 이 밑으로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다. 진짜 1000개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다. 거의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상승각을 태우고 가고 있던 애들이 보통 피날레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각도를 확 틀면서 가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지. 기어를 계속 변경해주면 1단, 2단, 3단, 4단, 그러다가 5단, 6단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가속력이 확 붙으면서 그냥 이제 악셀을 밟는 족족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좀 보셔야 돼요. 이 기어를 바꾸는 느낌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6단까지 올려놓고 이제 뭐 풀악셀을 밟으면서 쫙 한번 쏜 거죠. 지금 쏜 거고 지금 평균 곡선은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다가 여기서 각도를 높임으로 인해서 각이 살짝 바뀌었어요. 약간 조금 더 가파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적정 주가의 곡선은 이 정도를 타고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만약에 얘가 여기서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밑에까지 좀 왔다가 여기서 자리를, 여기는 안 깰 겁니다. 이제 여기는 절대 안 깰 것 같고 여기 구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기분 나쁜 소리죠. 아니 36,000원짜리가 뭐 10,000원, 15,000원까지 간다는데 누가 좋겠어요.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좋아요. 다 좋은데 이게 내가 들어간 진입가가 유리한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서 들어가서 산 사람들도 분명히 2000년도 있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도 뭔가 가격이 괜찮다라고 샀지만 메리트가 없었던 구간이었으면 여기서 대처를 잘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아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 있을 때 되도록이면 사지 말고 떨어져 있을 때 반등을 좀 칠 때 노리라고 하는 이유들이 여기서 딱 들어가야지 내가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고 이제 출발하는 지점에서 사야 몇 번 손절 치더라도 출발하는 지점에서 사야 내가 위에서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도 대처를 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지금 딱 보면 쏘았죠. 올라가면 뭐예요? 떨어진다. 기본 원리요. 왜 떨어진다? 고평가로 갔으니까 적정 주가로 와야 되니까 여기서 다시 힘싸움 하다가 저평가를 갔다 갈 건지 적정 주가에서 다시 한번 좀 올려주는 파동으로 갈 건지 뭐 이건 이제 중간에서 정해야 되지만 지금 누가 봐도 올라간 파동이에요. 이미 버스가 떠날 만큼 떠났다. 이 정도면은 저기 서울에서 미국까지 간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물론 다시 돌아왔다가 또 가면 되죠. 그렇지만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 더 올라갔을 때 먹을 수 있는 높이 값이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고 물론 넘어가면 어디까지 간다? 이 2만원부터 4만원까지 만든 파동이 있기 때문에 4만원부터 여기서 돌파각을 만들면서 넘어가면 8만원까지 열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먹었을 때의 폭도 폭이지만 내가 감당해야 되는 손실폭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끝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끝났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입하는 건 될 수 있으면 보류를 좀 하고 더군다나 올라왔었던 파동이기 때문에 차라리 한참 떨어지고 메리트 있는 가격선이 오면 다시 노리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등주들은 이게 꺾일 때 흐름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무슨 흐름이 있냐면 저점을 절대 깨트리면 안 됩니다. 절대예요. 이건 절대자를 붙여도 됩니다. 올라갈 때 한번 딱 뽑기 시작했잖아요. 흐름을 한번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춘다는 의미는 저점을 깨트리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절대 멈추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절대 안 깨트리고 간다고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급등주들이 다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서 얘가 지금 꺾이는 자리는 어디겠어요? 여기죠. 여기가 꺾이는 순간 이제 41,000원, 4만원대 구간은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정말 무조건적으로 이제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고 깨트리면 그때부터는 이 위에 계신 분들은 너무 오랜 시간 물릴 가능성이 높고 수습이 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꺾이면 좀 위험하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얘가 갈 거면 여기서 횡보구간을 치다가 8만원까지 갈 거면 횡보구간을 좀 쳐주다가 보내줘야 되는데 이탈을 시키면은 위로 터지면은 이게 이 박스권이 위로 터지면 힘이 이만큼 이동을 모아놨던 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8만원까지 가겠지만 바꿔 생각해도 똑같아요. 이탈이 되면은 여기서 만든 파동만큼 고꾸라져요. 똑같아요. 힘이 터지는 원리는. 그래서 만약에 무너지면은 딱 여기까지 무너질 수 있어요. 12,500원 정도까지 무너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때 15,000원 정도까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그림을 다시 만들어서 큰 횡보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파동을 만들어서 저기 세트리온이 하는 것처럼 세트리온이 예시하기로 보기는 참 좋아요. 그러니까 올려놨다가 여기 이걸로 보지 말고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올려놨다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안 깰 거면 여기를 안 깨고 갑니다. 절대, 그러니까 약간 깨트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탈을 확실하게 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키면서 안 깨트리고 가요. 여기서 안 깨트리고 가고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들에서도 횡보로 결국에 만드는 한이 있어도 절대 깨트리지 말아야 될 구간들은 잘 안 깨트리고 가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매우 강하고 혹시나 만약에 좀 깨트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고꾸라질 가능성이 좀 커져요. 여기로 예시를 들면 이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들다가 여기 박스권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파동만큼 그대로 아래로 꽂힙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 금양이 만약에 뚫리면 여기까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인지를 하시고 얘가 지금 갈 거면은 박스권 안에서 뭔가 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다시 그림을 옆으로 가든지 해가지고 끌어올려 줘야 된다 라는 점만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은 우선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급등주는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됐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실패하면은 여기서 이런 큰 박스입니다. 그럼 여기서 뭔가 다시 그림을 만들어야 되고 이쯤까지 내려오면 저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봐요. 왜냐면 아까도 그려드렸다시피 이 정도 곡선을 그려놓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떨어지고 나면 이 정도 구간에서는 충분히 저평가 영역이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구간까지 오면은 이때부터 반등 쳐주는 모양새들 보고 재진입 자리는 공략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큰 시세가 나오면 보통 절반만큼 무너뜨린다라고 했죠. 올라가면 절반만큼 무너뜨려요. 보통 그래요. 이게 움직임이라는 게 떨어져도 절반만큼 올라오고. 그래서 이게 올라갔다가 절반만큼 떨어지는 라인 자체가 딱 10,000원대부터 15,000원 사이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너지면 여기까지 온다라는 그림이 맞으니까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좀 깔끔하게 좀 대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대책을 좀 세우셔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처 방식인데 우선 그냥 정리하는 게 전 좋아 보여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냥 익절하고 다른 거 하러 가면 되죠. 그래서 다른 거 하러 가면 되고, 진짜 아까우면은 수익 실현 어차피 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들어가신 분들 제외하고. 그래서 절반 정도만 좀 절반 이상 챙겨야 돼요. 여러 원짜리는 80%는 챙겨줘야 됩니다. 챙겨주고 나머지만 소소하게 좀 재미삼아 좀 더 큰 파동하면 보실 분들은 보시되, 다음 가면 8만 원이다. 그거까지만 보시고,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은 그냥 빠르게 좀 대처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이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제일 베스트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지금 어느 정도 절반 익절은 해주셔야 되고요. 최소한 절반이요. 그리고 나서 뭐 여기서부터 꺾고 한 번 더 쳐줄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뚫리면은 그때부터는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저점만 높여가면서 계속 가져가시는 방향까지만 오케이라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지금은 라인상은 위험하니까 될 수 있으면 과유불급 적당히 챙기시고 나오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이제 여기만 안 깨트리는 선에서 보시면 된다. 깨트리면 10,000원에서 15,000원에서 진입자리는 다시 노려보자 라는 관점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양 이 정도면 좀 길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뭐 위험한 것들, 그리고 대신에 금양은 좀 다른 급등주들이랑 다르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던 건데, 뭐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